혹시 참외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 여름만 되면 시원한 참외를 냉장고에 가득 채워두고 하루에도 몇 개씩 깎아 드시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말씀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그저 시원하고 달기만한 과일인 줄로만 알고 나무 음식 하고나 함께 드셔오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노란 껍질 속에 새하얀 속살을 품고 있는 참외는 한입 베어 물면 아삭하면서도 꿀처럼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게는 그야말로 여름을 대표하는 추억의 과일이죠. 무더운 한여름에 마루에 걸터 앉아 등목을 하고 나서 우물이나 찬물에 담가두었던 시원한 참외를 꺼내어 온 가족이 빙 둘러앉아 한 조각씩 나눠 먹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 시원하고 달콤한 맛 하나로 여름 더위가 싹 가시던 그 느낌을 떠올리면 지금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비닐하우스에서 길러내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1년 내내 참외를 맛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역시 참외가 가장 달고 맛있는 제철은 햇볕이 뜨거워지는 6월부터 8월 사이라서 이맘때면 시장 좌판마다 노랗게 쌓인 참외가 우리 눈길을 사로잡죠. 그런데 이 참외가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해주는 과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참외 속에는 우리 몸에 쌓인 묵은 노폐물을 콸콸 씻어내려주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서 100g에 무려 450mg이나 되는데요. 이 칼륨이 바로 아침마다 얼굴이 푸석하게 붓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어르신들의 부기를 쏙 빼주고 높아진 혈압까지 차분하게 다스려주는 천연 보약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참외의 그 고운 노란빛을 내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침침해진 눈과 거칠어진 피부를 다시 되살려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하는 정말 고마운 과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참외라 하더라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고 심지어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까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약이 되지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참외와 함께 먹으면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반대로 참외를 진짜 보약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참외를 보약처럼 제대로 골라서 드시는 꿀팁까지 따로 준비해두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참외를 왜 꼭 드셔야 하는지 그 기적같은 5가지 효능부터 시작해서 참외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참외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음식 3가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참외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몸속 노폐물을 시원하게 씻어내고 부기를 쏙 빼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있거나 저녁만 되면 발등과 종아리가 부어서 신고 있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몸이 자주 붓는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 그러니까 짠 기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있다는 신호인데요. 바로 이럴 때 참외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외에는 칼륨이 100g에 4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 안에 쌓여서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나트륨 독소를 붙잡아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게다가 참외는 그 무게의 거의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 몸이 바싹 마른 날 참외 한 개를 천천히 드시면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는 동시에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 내보내는 일을 한결 수월하게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어젯밤에 늦게 라면이나 야식을 드셔서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부을까 걱정되는 날이라면 자기 전에 참외 몇 조각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부기를 한결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평소에 잘 끼던 반지가 빠지지 않거나 오후만 되면 발이 부어 신발이 꽉 끼어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이 칼륨의 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마치 막혔던 하수구가 뻥 뚫리면 고여있던 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듯 칼륨이 넉넉하게 들어오면 그동안 갇혀있던 수분과 짠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래서 한방에서도 예부터 참외를 몸이 붓고 소변이 시원치 않을 때 쓰는 좋은 식품으로 여겨왔습니다. 참외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혈압을 다스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병이 바로 뇌졸중과 심장병인데요.
멀쩡하게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그 무서운 병의 뒤에는 거의 대부분 높은 혈압이 숨어 있습니다. 혈압이 왜 높아지느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국이나 찌개, 김치, 젓갈 같은 짭짤한 음식 속의 나트륨이 몸 안에 자꾸 쌓이면서 피 속의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의 양을 늘리고 그렇게 늘어난 피가 혈관벽을 세게 밀어붙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끌어내주는 것이 참외 속에 가득한 칼륨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마치 시소처럼 서로 균형을 맞추는 관계라서 칼륨이 넉넉하게 들어오면 그만큼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 어르신일수록 참외처럼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곁들여 드시면 혈압이 천천히 안정을 찾으면서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도 한결 가벼워지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혈관은 마당에 물을 주는 고무호스와 같습니다. 호스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빵빵하게 부풀면 그만큼 호스벽이 터질 듯 팽팽해지는데 칼륨이 그 안에 물, 그러니까 불필요한 나트륨과 수분을 알맞게 빼내주면 호스가 다시 말랑말랑하고 편안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국물을 좋아하시고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외 한 조각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다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반서가 하나 붙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 최악의 궁합을 말씀드릴 때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참외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침침해진 눈을 맑고 밝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문에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텔레비전 자막을 읽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햇빛 아래로 나가면 눈이 부셔서 자꾸 찡그리게 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눈의 노화를 늦추는데 참외의 노란빛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참외가 그렇게 고운 노란색을 띠는 이유는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A가 바로 우리 눈의 망막에서 빛을 받아들이고 사물을 또렷하게 보게 해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 사물이 잘 안 보이는 야맹증이 생기거나 눈이 쉽게 뻑뻑하고 피로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도 해서 눈의 세포를 공격해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눈질환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찌꺼기를 없애주는데요. 하루에 참외 한 개씩만 꾸준히 드셔도 침침한 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을 드시고 어둑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실 때 자막이 흐릿하게 번져 보이거나 밤에 운전을 하실 때 맞은편 불빛이 유난히 부시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눈이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노란 과일과 채소를 부지런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외 한 개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당근 못지않게 넉넉해서 매일 즐겁게 챙겨 먹는 눈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외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지친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를 곱게 가꿔준다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밭일을 하거나 바깥에서 오래 걷고 나면 온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몸속의 비타민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참외 한 조각을 베어 물면 입안이 상큼해지면서 금세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참외 속에 적당한 단맛, 그러니까 천연 당분이 지친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채워주고 동시에 풍부한 비타민C가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우리 피부에도 정말 좋은데요. 두 성분 모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햇볕의 자외선이나 매연 같은 오염물질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피부를 탱탱하게 받쳐주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참외를 꾸준히 드시면 거칠고 푸석했던 피부가 조금씩 촉촉하고 매끄럽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풀을 매다 보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어느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핀 도는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비싼 보양식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늘에 앉아 미리 깎아둔 시원한 참외 한 조각을 천천히 베어 무는 것만으로도 빠져나간 기운과 수분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마치 바싹 마른 논에 물을 대듯 금세 생기를 되찾는 것이죠. 그러니 더운 날 바깥일을 하셔야 하는 분이라면 참외 한두 개를 미리 시원하게 해두었다가 곁에 두고 드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참외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 변비를 풀어주고 장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 속이 더부룩하고 아랫배가 묵직해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변비가 오래되면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장 속에 쌓인 독소가 다시 몸으로 흡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럴 때 참외가 아주 좋은 해결사가 되어주는데요. 참외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속에서 수분을 머금어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양을 늘려주기 때문에 막혀있던 변이 한결 수월하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거기에 더해서 참외는 수분 자체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변에 물기를 더해주는 역할까지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참외에는 우리 몸의 세세포와 깨끗한 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엽산이라는 성분이 과일 가운데서도 손꼽힐 만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하루에 참외 한 개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엽산을 거의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엽산이라고 하면 흔히 아기를 가진 젊은 산모들에게만 필요한 성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엽산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성분이라서 부족해지면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빈혈이 생기기 쉽고 기억력이 흐려지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참외 한 개를 맛있게 드시는 것만으로 병비도 풀고 깨끗한 피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따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참외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5가지 효능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몸에 좋은 참외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는 참외와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참외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기름진 고기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가족들과 둘러앉아 삼겹살을 노릇하게 구워 배불리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시원한 참외를 한 접시 깎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익숙한 습관이 우리 위장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깃집에서 고기를 잔뜩 드시고 후식으로 나온 시원한 과일을 먹은 뒤 집에 돌아와 밤새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들락거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차가운 과일과 기름진 고기의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참외는 성질이 아주 차가운 과일입니다. 그래서 더운 날 먹으면 속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좋은 점이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우리 위장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삼겹살이나 소고기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기 역시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기름진 고기가 위장에 묵직하게 남아 천천히 소화되고 있는데 그 위에 위장을 차갑게 식히는 참외까지 들어가면 위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음식을 제때 내려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부글부글 가스가 차고 속이 메스껍고 심하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평소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소화력이 약하신 어르신일수록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고기를 드신 날에는 참외를 바로 드시지 마시고 식사를 마친 뒤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두었다가 차라리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천천히 즐기시는 것이 위장을 편안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참외를 어떻게 드시면 진짜 보약이 되는지 지금부터 최고의 궁합을 알려드릴 텐데요. 참외와 첫 번째로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방금 참외가 성질이 차가운 과일이라서 위장을 차갑게 식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꿀은 그와는 반대로 성질이 따뜻하면서 우리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 보호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차가운 참외와 따뜻한 꿀이 만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절묘하게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 냉한 분들이 참외를 드실 때 꿀을 살짝 곁들이면 참외의 찬 기운이 한결 누그러져서 배탈 걱정 없이 시원함만 즐기실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영양으로 따져봐도 이 둘은 환상의 짝꿍인데요. 참외의 풍부한 비타민C와 꿀에 들어있는 각종 효소와 천연 당분이 만나면 여름철에 땀으로 빠져나간 기운을 빠르게 채워주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입맛 없는 더운 날 기력이 뚝 떨어졌을 때 참외의 꿀을 살짝 발라 드시면 그야말로 천연 자양강장제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꿀은 높은 온도에서 끓이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뜨겁게 데우지 마시고 시원한 참외에 그대로 살짝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깨끗이 씻어 한입 크기로 썬 참외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꿀을 가늘게 한 줄 둘러주신 다음 가볍게 버무려 10분 정도 두시면 참외에서 달콤한 즙이 배어나오면서 꿀과 어우러져 그야말로 입에서 살살 녹는 별미가 됩니다. 단 것이 당기는 오후나 기운이 떨어지는 늦은 저녁에 사먹는 과자나 빵 대신 이 꿀참외 한 그릇을 드시면 몸에 부담도 없고 기운도 채울 수 있으니 우리 어르신들 간식으로 이만한 것이 또 없습니다. 그럼 다시 참외를 이렇게 드시면 정말 독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참외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게를 비롯한 성질이 찬 해산물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께서 참외와 게는 상극이라 같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말씀하시던 것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참외가 성질이 아주 차가운 과일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게나 문어, 오징어 같은 해산물 역시 우리 몸을 차게 시키는 성질이 강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참외와 차가운 게를 한꺼번에 드시면 우리 뱃속이 마치 한겨울처럼 꽁꽁 차가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위와 장이 적당히 따뜻해야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속이 지나치게 차가워지면 장의 움직임이 뚝 떨어지면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살살 아프다가 결국 설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평소에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늘 싸늘한 분들, 조금만 찬 것을 드셔도 금세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들이라면 참외와 게를 같은 자리에서 함께 드시는 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하는데요. 굳이 둘 다 드시고 싶으시다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따로 드시고 게를 드신 날에는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생강차 한 잔을 곁들이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한여름에도 찬 음식을 드신 뒤에는 꼭 따뜻한 숭늉이나 차를 한 모금 드시던 데에는 다 이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특히 회나 물회처럼 차가운 해산물을 드신 뒤에 후식으로 시원한 참외를 곧바로 드시는 일은 속이 약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할 조합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반대로 참외와 두 번째로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인데요.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이 좋은 것을 넘어서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똑똑한 궁합입니다. 앞서 참외의 노란빛을 내는 베타카로틴이 눈과 피부에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베타카로틴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 베타카로틴은 적당한 지방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이 그 좋은 성분을 훨씬 더 잘 빨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참외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참외의 베타카로틴이 몸속으로 쏙쏙 흡수되어 눈과 피부에 닿는 효과가 한층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견과류에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참외의 비타민 C와 만나면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몰아내줍니다. 그러니 참외를 드실 때는 옆에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 두고 함께 드시거나 잘게 썬 참외에 견과류를 솔솔 뿌려 드시면 건강에 더없이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만들기도 아주 간단한 참외 견과류 샐러드인데요. 먼저 잘 익은 참외 한 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한입 크기로 깍둑 썰기 해주시고요. 호두와 아몬드를 굵직하게 다져서 한 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무가당 요거트를 두어 숟가락 끼 얹고 가볍게 버무리면 시원한 참외와 고소한 견과류, 부드러운 요거트가 어우러진 한 끼 식사 대용 샐러드가 완성되는데요.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이 한 그릇이면 든든하면서도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사실 이것은 어떤 음식과의 궁합이라기보다 참외를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영상 첫머리에서 참외와 함께 먹으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대목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 참외에 칼륨이 아주 풍부하다고, 그래서 부기를 빼고 혈압을 다스리는 데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칼륨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보약이지만 신장이 재기능을 못하는 분들에게는 거꾸로 아주 위험한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칼륨을 걸러 내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인데요.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칼륨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남는 양을 알아서 소변으로 척척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만성 신부전을 앓고 계시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점점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칼륨이 피 속에 지나치게 많아지면 근육의 힘이 쭉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심장마비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참외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을 드실 때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하고, 평소에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참외를 마음껏 드시기 전에 꼭 건강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채소나 과일에 칼륨을 줄여서 드셔야 할 때에는
잘게 썰어 찬물에 한참 담가두었다가 드시거나 데쳐서 그 물을 버리고 드시면 칼륨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분께는 더 없는 보약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같은 음식이라도 누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과 독이 갈리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 끝에 마지막으로 참외와 세 번째로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식을 알려드리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속에 우리 몸에 이로운 유산균은 줄어들고 해로운 균은 늘어나면서 장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데요. 요거트에는 이 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유산균이 가득 들어있어서 참외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짝이 됩니다. 참외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좋은 균이 더욱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요거트의 유산균은 그 힘으로 장 속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변비를 풀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참외와 요거트가 손을 잡고 우리 장을 함께 가꿔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참외에는 부족한 단백질이 요거트에는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자꾸 빠지는 근육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요거트 중에는 설탕이 잔뜩 들어간 제품이 많은데 이런 단 요거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반드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를 고르셔서 잘게 썬 참외 위에 듬뿍 끼얹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더없이 좋습니다. 만약 무가당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너무 시게 느껴지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꿀을 아주 조금만 넣어 단맛을 더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까지 한줌 곁들이면 오늘 알려드린 참외의 좋은 짝꿍들이 한 그릇에 모두 모이는 셈이라 그야말로 완벽한 건강 한 끼가 됩니다. 입맛 없는 더운 아침이나 밥 한 그릇 차리기 번거로운 날에 이 참외 요거트 한 그릇이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든든하니 우리 어르신들 아침상에 꼭 한번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어디서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참외를 보약처럼 제대로 골라서 드시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맛있고 영양 많은 참외를 고르는 방법인데요. 좋은 참외는 껍질의 노란빛이 진하고 선명하면서 껍질에 난 하얀 골이 깊고 또렷하게 패여 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까슬까슬한 느낌이 나고 코를 가까이 대보았을 때 달콤한 향이 진하게 풍기는 것이 잘 익은 참외인데요. 크기는 너무 큰 것보다 약간 작고 단단하면서 묵직한 것이 속이 알차고 당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껍질빛이 희멀겋거나 골이 흐릿한 것, 들었을 때 물렁하고 가벼운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참외 가운데 가장 이름난 것이 바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서 나는 참외인데요. 워낙 일조량이 좋고 땅이 비옥한 곳이라 단맛이 깊고 향이 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참외를 고르실 때 같은 값이면 이렇게 산지가 분명하고 알이 고르게 단단한 것을 골라 담으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참외는 실온에 그냥 두면 금세 물러지기 때문에 한 개씩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한겨울에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까지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외는 참외내 식혀 드실수록 단맛이 더 살아나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식혀 드시면 똑같은 참외라도 훨씬 더 달고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참외를 한꺼번에 잘라두면 잘린 단면으로 수분이 날아가고 맛이 금세 떨어지기 때문에 드실 만큼만 그때그때 깎아 드시는 것이 좋고, 미리 썰어 두셔야 한다면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셔서 하루 이틀 안에 드시는 것이 신선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드시는 방법인데요. 참외는 깎을 때 씨와 속을 다 파내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참외 속의 노란 씨 부분에는 변비에 좋은 식이섬유와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비위가 약하지 않으시다면 씨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외는 성질이 차가우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를 적당히 나누어 드시고, 공복에 차가운 참외를 갑자기 드시면 속이 놀랄 수 있으니 식사를 하고 1시간쯤 뒤에 간식처럼 천천히 즐기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참외를 드시기 전에 껍질을 깨끗이 씻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껍질을 깎아내고 드신다 하더라도 칼이 껍질을 지나 속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껍질에 묻어있던 흙이나 농약이 속살에 옮겨 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흐르는 물에 겉을 빡빡 문질러 깨끗이 씻은 다음에 깎아 드시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여름마다 즐겨 먹는 참외에 대해서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부기를 빼주며 혈압과 눈과 피부, 그리고 장 건강까지 지켜주는 5가지 놀라운 효능과 함께 기름진 고기, 성질이 찬 게 같은 해산물, 그리고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라는 3가지 최악의 경우, 또 참외를 보약으로 바꿔주는 꿀과 견과류와 무가당 요거트라는 3가지 최고의 궁합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참외라도 어떻게, 누구와 함께,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기름진 고기를 드신 직후나 게처럼 성질이 찬 해산물과 함께, 그리고 신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참외를 조심하셔야 하고, 반대로 꿀이나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참외가 가진 좋은 효능이 2배, 3배로 살아난다는 것. 이 6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보람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이롭다는 사실인데요. 올여름에는 시원한 참외 한 조각으로 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챙기시면서 활기차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또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